예, 첫 코너는 언제나 또 기다리시는 시장의 중심을 잡고 맥을 잡고 포인트를 잡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수급이 조금 붙어줘야 되는데 좀 딸리는 상황이고 이제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는 이제 결국 G20 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통위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관계 개선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네, 뭐 종전이 될 거냐 아니면 휴전이 될 거냐. 네. 미중 무역 전쟁 분위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종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격화되는 분위기를 지금 현재 브레이크를 밟아 놓은 거고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다음 회의의 일정을 잡는다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너희가 줬었던 안에서 이런 거가 부족했으니까 요걸 좀 다시 얘기해보자라는 가이드를 준다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주가 밀렸었던 무역전쟁 격화 분위기하고는 다른 이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최근 달러가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0월 달에 우리 빠질 때는 금리 텐트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 없습니다. 반대 방향이죠. 달러가 부담을 좀 줄였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꽤 부담을 좀 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미증 뭐 나스닥 3% 빠지고 2% 빠지고 난리 났는데 이거 우리 시장에 반영 그만큼 안 된다. 그러게요. 뭐 확인하셨듯이 우리 증시가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얼마 안 밀렸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 뭐 현대차그룹, 뭐 좀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시총 탑에 있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그 윗단에 굵직한 애들은 다 흔들렸던 거거든요. 그렇게 흔들어도 시장 빠지는 포인트는 예전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하방 경직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2000p 이건 싼 건 맞다. 근데 우리가 지금 V턴 기대할 이 뉴스플로우 상황은 아니다. 원래 빠지고 나서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 좀 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기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종목들이 많으니 이걸로 한번 해보자. 내가 갖고 있는 잡주도 빠졌고 시장에 있는 우량주도 빠졌고 모두 다 급락했을 때가 사실 종목 교체의 절호의 찬스잖아요. 이게 지나고 나면 좋은 종목들은 과도하게 밀렸었던 좋은 종목들은 다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와 있으면 그때는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는 거고요. 뭐 도표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이번에 미증시 빠진 거 이거 우리 증시에 그만큼 못 녹여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10월 달에 빠질 때는 미중 무역 얘기, 금리 얘기 이걸로 빠졌는데 이번에 밀린 거는 단순히 나스닥이 갑자기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미국 기술주에 대한 우려. 그렇죠. 미국 기술주의 이 멀티 부담을 시장이 얘기를 한 거고 언제는 뭐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뺑 올라갈 때 우리가 얼마나 쫓아서 올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타격을 받을 때와 지금 선도 증시였던 미증시가 부담을 느낀다라는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죠. 옆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건 뭔 차트길래 이렇게 죽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애플 차트입니다. 애플 차트도 저렇게 부러지는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주도주 매매 왜 하냐? 먹을 때 제일 많이 먹고 까질 때 제일 덜 까지려고 매매하는 거 아니냐? 선도 증시, 주도 증시였던 미 증시가 저렇게 움직이면 밑에 있는 애들은 더 죽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선을 그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정말 위기라고 느끼냐? 만약에 정말 위기라고 느꼈으면 지금 환율이 여기에 묶여 있겠냐? 1120원, 30원에 묶여 있겠냐? 지금 정말 위기라고 시장이 판단했으면 아무리 못 가도 1200원 훌쩍 넘었을 텐데 위기로 있는 시장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좀 깔고 생각을 하시면
하방 경직은 이미 대한민국 시장이 먼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은 뭐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증시의 선도가 불안해진다라는 부분을 반영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미증시 빠지는 것만큼 빠질 이유도 없었습니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무역 전쟁이 수출 제한 뭐 이쪽으로 옮겨 붙었다, 불길이 옮겨 붙었다, 뭐 미 상무부에서 나온 얘기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14개의 품목이고요. 이거를 대부분 중국 제조 2025와 겹치는 품목들인데 수출 제한 조치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날 나스닥이 3% 빠졌으니까 작은 뉴스 아닌 거는 뭐 분명합니다. 근데 좀 잘라서 보셔야 돼요. 12월 19일까지 의견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실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의견을 받아서 그걸 또 검토를 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을 먹이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은 그 품질 높은, 뭐 기술력 높은 그런 부분들 수출을 늘려야 무역 적자를 줄일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측 얘기 모두 틀린 게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가 튀어나오는 시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무역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회담인데 그 회담에 앞서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다음 얘기는 내년 1월에 이제 있을 지금 현재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10%인데 25%로 올려붙이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조금씩 흘러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만나는데 기선제압용 뉴스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읽는 게 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얘기보다는 이번 미중 무역 회담에 피터 나바로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뭐 배석자에 피터 나바로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시장에서는 현실성 높은 뉴스라고 봅니다. 가장 강경파잖아요, 중국 이 정책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빠졌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쳐다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현실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길게 봤을 때는 맞는 전략이 될 거예요. 그럼 정말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은 없냐? 이번 회담에서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엎드려 있는데 미국이 먼저 양보할 리가 없죠. 지금은 중국이 엎드려 있는 전략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걸 취할 거고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나면은 미국도 피해가 쌓일 거기 때문에 돌아가겠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까지 매겨놨었던 대중국 이 관세에 대해서는 소비재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관세 때려내면 지금 현재 뭐 관세 계속 때려냈으니까요.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한 30 정도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나머지 관세 2,670억 달러까지 때려내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부담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소비대국이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그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는 미국 소비자가 받아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준 목소리에서도 분명히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YOY 값, 전년비로 본 경제성장률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올해가 감세 기저를 반영해서 이제 높았던 거니까. 그리고 전기 대비 연유값 이 성장률을 보면 1%대 성장률로 다시 크게 낮아지는 게 내년 1, 2분기입니다. 그러면 연준도 센 얘기 나오기 어렵고 미중 무역 전쟁도 더 이상 확전이 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시장이 지금 눌려있는 시점인 거는 뭐 다들 보고 계시니까 이 그림 다음에는 더 빠지는 게 맞겠냐 반등하는 게 맞겠냐 후자 쪽에 무게를 두는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미 연준 의장 바뀌고 뭐 이럴 때도 굉장히 시장에서 긴장하잖아요. 이 사람의 색채가 어떤 것일까. 그런데 사실 누가 되더라도 바뀐다는 건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색채를 잘못 봤었다라는 게 이번에 가장 큰 이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네, 조용한 분이 와서 세게 가니까 사실은 미국 경제가 그동안 이제 돈 너무 풀고 정상화로 가는 건 맞죠. 방향성은 맞는데 약간 좀 시장과 교감하면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뭐 그린스펀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런 좀 지혜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좀 아쉬움이 있죠. 얼마 전에 리포트 보니까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을 견뎌야 되는 게 내년의 미션이다라는 그러게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면 경기가 좋았었으니까. 그러게요. 예. 게다가 뭐 국내 증시가 워낙 뭐 시장도 좁고 어려우니까 이제 해외 투자들 많이 하셨는데 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라는 게 상당수가 미국일 거고 미국 가운데 뭐 빵 주식 기술주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요즘 다행히 뭐 애플은 많이 안 샀을 것 같은데 뭐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 사셔서 좀 고생하고 계셔서 걱정입니다. 예. 자. 종목 이야기 네. 좀 하겠습니다. 뭐 종목 이야기와 함께 또 시장의 핵심적인 축에 관한 얘기일 텐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방송을 네. 하루 못 나왔으니까 그저께는 갑자기 또 음식료를 얘기를 또 꺼내고 네. 다 죽어가던 하이트 진로를 들고 오지를 않나. 네. 시세 괜찮아요. 시세 예. 괜찮죠. 대한항공 괜찮고. 뭐 오리온, 네. 오리온 띄었고 한진칼이 나 같으면 저 뉴스 왜 냈는지 나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그러게요. 대놓고 먹으려고 샀어요라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야 본인이 더 사든지 말든지 하죠. 그 이후에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얘기들 좀 빼고 굵직한 거 하나 그리고 정말 스몰캡 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 삼성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참여연대가 결국 금감원한테 이 삼성물산 특별감리를 제출을 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네. 뭐 하라고 만든 조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표현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 특별감리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합병 뒤집어 까겠다라는 거고, 합병 뒤집어 까면은 이재용 다치지 않느냐라는 스토리가 누가 봐도 얘기가 나올 법하죠. 어제 그 리스크를 반영하던데요. 어제 삼성물산이 6% 빠졌고요. 그러게요. 삼성생명이 4% 빠졌습니다. 삼성생명은 왜 빠졌어요? 다른 어제 생명주들, 금융주들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삼성생명은 왜 빠졌어요? 이게 이 금융지주사 설립이 멀어져 버렸죠. 생명이 들고 있는 전자지분을 들고 와야 되는데 그 들고 올 때 시드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니 뭐 삼성 SDS니 뭐 많았잖아요. 어제 삼성 SDS도 3%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 바이오도 약간 생각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골치가 아픈데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물산까지 감리로 쳐들어오고 들어오면은 이건 사실상 손 놔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삼성들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런 부분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그룹은 뭐 먼저 삼성 얘기 마저 조금 더 하면 여기 보시면 이건 저번에 보여드렸으니까 공을 거래소로 던졌으니까요. 지금 15일 더 연장될 수 있는데 만약에 연장 안 된다라고 한다면 12월 5일까지 이게 상장 적격성 이게 심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서부터는 발라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뉴스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12월 5일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연장 탄다. 그럼 불확실성 기간이 더 이어진다. 그러면 불확실성 기간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삼성물산은 더 흔들릴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빨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서 삼성바이오 뭐 상장 폐지 대상은 아닙니다. 라고 발표를 해주면 삼성물산 그나마 좀 덜 흔들릴 텐데. 근데 어제 김영범 부위원장 네, 얘기는 들었어요. 뭐 네. 너무 불확실성이 네. 오래가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확실성을 떨어뜨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병주고 약주고 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아주 옳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래소로 공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럼 거래소가 하게 냅둬야 돼요. 자꾸 뒤에서 연대자 들어간 쪽에서 건드리면 이거는 금융당국을 누가 조정하는지 좀 헷갈릴 정도로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현대차그룹 얘기도 한번 하면 우리가 현대차 사실 리콜 때문에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현대차그룹에. 근데 이게 단순 문제가 아니고 설계 시점서부터의 결함을 의도적으로 뭐 숨겼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게 전부 다 엔진 교체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게 비용 얘기 물론 이건 아직 썰이니까 비용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8조 중반 나오더라고요. 8조 중반의 비용을 어떻게 떨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현대기아차 5%, 뭐 모비스가 뭐 9%, 글로비스가 뭐 소위 박살이 났는데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현대차가 이렇게 박살이 나도 어제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더라. 그러면 오늘은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뭐 대형주 쪽에서는 요즘 이 바운드 튀는 종목들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쟤는 스몰캡을 쳐다도 안 봐요라는 시선이 좀 있어서 스몰캡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사실 여기 아이디어는 제가 셈코에서 찾았어요. 셈코가 항공기 문짝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저께 장 끝나고 나서 이 납품 계약 발표를 하더라고요. 작지 않은 규모였어요. 근데 하루에 거래가 거의 안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기서 치고박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거와 비슷한 이 종목을 고르면 될 것 같아서 아스트를 골랐죠. 아스트는 어제 시장에서 3% 정도 올라서 끝이 났는데요. 아스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는 제일 먼저 얘 왜 이래요? 뭐 보잉 주가는 이렇고 스피리사 주가는 이렇고 다 좋은데 얘 아스트 주가는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항공우주에서 이 분사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한국항공우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국항공우주가 흔들릴 때마다 아스트는 계속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뭐 약간의 시장의 오해죠. 네 아버지가 누구노?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이 납품처들은 굉장히 양호한데 아스트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은 괜찮나 보죠? 네, 실적은 당연히 멀티플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지금 항공기 후미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그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한두 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 이 영업이익률 한번 보여드리면 얘네들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심플해요. 발주사가 적정 마진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번 이 보잉이나 스피릿이 같이 무너질 때는 이익률이 훅 떨어지는 거고요. 나머지 올라오고 나면은 저번에 못 받은 거 조금 챙겨주는 거고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수주 잔고 커가고 있는 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주가 더 이상 늘지 않았어요라는 부분으로 우려 섞인 눈으로 보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저렇게 가속화되면 앞으로 중국 쪽으로 항공기들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니들이 이렇게 목 매달고 있는 보잉이 되는 게 아니고 에어버스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 뭐 시장에서 우려 상당히 많이 반영했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는 그림에서처럼 그런 우려들을 다 갖고도 지금 매출액 증가율은 발주사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멀티가 아니고 고멀티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종목이고요. 아스트 고객사의 잔고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보잉과 넘보잉을 잘라서 보면 보잉이잖아요. 예, 보잉이 아직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요. 넘보잉이 이제 스피릿을 이제 필두로 해서 다양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다변화도 종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뭐 빠지지 않고 얘기 나오는 게 예전에 우리 화장품 포장할 때 뭐라고 포장했어요? 중국인이 예뻐지게 시작했어요. 별에서 온 그대를 보고 전지현을 보고 이쁘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화장품을 헤라를 바르면 전지현이 되는 줄 알겠죠?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 화장품 포장을 해서 얼마나 많이 시세를 뽑아 먹었습니까?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대한민국밖에 안 오지만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갈 겁니다. 부자의 인구가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아요. 이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보는 그림처럼 항공사들의 캐펙스 증가율은 지금 애게 뭐 밑에 별로 없네요. 이게 한두 푼짜리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예. 이걸 꾸준히 10%, 20%씩 끌고 간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객 수요, 뭐 오버시스도 있고 얘네는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도메스틱 국내 수요도 뭐 작지 않겠죠. 예. 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은 차로는 못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항공기 이 계산은 불리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아스트 주가 많이 밀려 있거든요. 한국항공우주라는 오해도 좀 녹아 있었던 상황이고요. 긍정적 스몰캡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이 항공기 40대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반갑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주항공은 이제 그걸 사서 이익을 내야 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차라리 미국에 비행기 만드는 회사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네.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항공기 부품업체 연관되겠네요. 아스트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네요. 전략 주셨고요.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다시 또 이제 좀 느려지니까 리포트들에 이런 거 쓰더라고요. 뭐 내년에 뭐 증액 가능성을 다시 점검해 보자. 뭐 감익일 가능성도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감익 이상 반영한 시장 같아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거는 최근 미증시 급락도 우리가 선방쇼 보였던 국내 증시였던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시장이라는 기존 뷰를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